오늘 증권가에서는 중국의 경기와 소비 패턴, 독일 국채금리의 흐름, G2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경기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경착륙 우려감이 많이 줄었다는 평가고요. 또 독일 국채금리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 중국의 경기는 물론이고 또 유럽 쪽의 변수들도 좀 리스크가 경감이 됐다는 평가인데요. 해외 변수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 증시의 반등은 미약합니다. 3주 이후에 미국 대선이 불확실성으로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직 우리 증시 안에서 투자할 종목군을 확산시키기에는 이르다면서 중국 내수 소비주에만은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 나왔고요. 앞으로 종목들은 수급과 실적 모멘텀을 중심으로 차별화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관망과 제한된 수급하에서 투자자들이 쏠릴 수 있는 종목을 잘 찾아야지 수익률을 잘 구가할 수 있는 좀 어려운 구간이라는 건데요. 종목 위주의 접근은 그대로지만 잘 선별을 해야 하는 옥석 가리기 구간입니다. 7명 전문가의 금요일 전략 보시죠. 투자 전략 나옵니다. 박승용 전문가, 방향성 없는 증시, 현금도 필요한 시점이다. 서정훈 전문가, 1970 돌파 전까진 단기 매매 구간. 한규수 전문가, 미국보다는 중국 관련주 매수 강화. 정희만 전문가, 연기금 매수세로 하반 경직성이 확보됐다. 강재현 전문가, 중국 관련 대형주 비중 확대. 박한샘 전문가, 오늘도 운봉이면 일정 부분 현금 확보 유함. 금산 전문가, 5일선과 21선의 밴드, 연기금 매수 여력 기대. 이재호 전문가, 경기주와 방어주의 대결. 하단은 좀 지지된다는 것이 기관의 매수 좀 든든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수를 그 저항선을 돌파시킬 만한 어떤 상승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는 얘기들이 지금 헤드라인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전략 측면에서는 중국 관련주를 보자는 전문가 2명, 또 현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2명, 또 한 분은 오늘 만약에 음봉이라면 이라는 가정을 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들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면 두 분 전문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재호 전문가와 한규수 전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호입니다. 네, 경기주와 방어주의 대결. 지금은 방어주가 확실히 우세한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경기주가 우세했죠? 아, 경기주가 더 우세한가요? 저는 전기가스가 또 올라가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일정 부분에 하지만 이런 낙폭과의 경기 민감주가 반등을 주긴 줬지만 그 이상의 상승 여력까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 주, 지수 관련해서, 네, 경기 관련주들이 이제 반등에 나서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용어들은 급락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이, 네, 진행이 되었는데, 여전히 저희 시각은 그렇다고 해서 경기주들을, 편입하고 쫓아가고 매수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전히, 경기에 대한 우려감 여전히 남아있고요. 또 내년도에 대한 실적, 증액에 대한 확인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경기들에 대해서 비로소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될 거고요. 현재는 단기 반등 정도로 이제 보는 게 맞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대신에 이제 내수주라든가 방어 쪽 섹터는 지금 전체 코스닥이 워낙 크게 이제 빠지고 흔들리다 보니까 종목별로 조정 들어오고, 네, 눌림목 조정 혹은 단기 많이 올라온 정도 큰 폭의 하락이 들어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충분히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이익을 기반한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그런 쪽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 지수가 1944까지 지금 좀 더 밀리고 있습니다. 1960선 돌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내려왔지만 크게 많이 내려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 20포인트, 1% 정도인데 이 구간에서 경기 민감주를 선택하기도 그렇고 방어주 쪽을 선택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앞으로 지수의 방향성을 잘 예측해야지 그 접근이 딱 들어맞게 될 것 같거든요. 또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불확실성도 크고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주종 매물이 좀 험악하게 들어오죠. 예. 그럼 여러분들 경기주를 사야 되느냐, 방어주를 사야 되느냐, 네. 내수나 방어주 쪽을 사야 되느냐 접근한다고 물으신다면 저는 후자입니다. 경기주 쪽은 아직 살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가격에서 10% 이상 더 웃돈 주고 산다 하더라도 지금 반드시 확인해야 될 그 자리지
지수가 어제까지 반등이 나와도 좀 미안해 반등이 계속 이제 음봉 형태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내수 쪽이나 이런 쪽 섹터들은 뭐 좀 조정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코스닥이 워낙 험하게 밀리다 보니까 그쪽이 좀 조정인 거고, 내수 쪽이나 이쪽은 조정을 마무리 지으면 충분히 또 다시 재상승이 가능할 거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길게 경기주의 뚜렷한 모멘텀이 들어올 때까지는 네. 내수라든가 필수 소비재, 방어 쪽으로 잡는 게 맞겠다. 그리고 단기 급락 나왔던 코스닥이 지금 현재 뭐 어쨌든 매물 그 압박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어쨌든 코스닥도 지금 이제 하락이 진정된다라고 하면 종목별로 이제 반발 흐름들이 들어올 텐데, 다음 반발에는 뭐 게임이나 엔터 바이오보다는 단기적으로는 IT 부품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주가 뚜렷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말씀은 바꿔 얘기하면 지수의 또렷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도 되는 거죠? 경기주가 반등이 나온다 하면 비중이 뭐 워낙 크니까 당연히 지수의 뚜렷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최근에 뭐 수급적인 동향도 그렇고 주가의 움직임도 본다 해도, 어제까지 이제 경기 관련주들 내에서 화학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반등 나오는 거 보면 어떤 섹터도 경기 관련주들 중에서 급등 나온 종목은 없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급등 나온 쪽은 뭐 어제 LG 패션 같은 섬이라든가 이복 이런 쪽에서 나와버리거든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방어주잖아요. 그렇죠. 예. 네, 섬이나 의복, 내수 방어, 쪽이죠. 예. 필수 소비재 뭐 이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은 내수나 이런 쪽은 단기적으로 뭐 코스닥 급락 나오고 하니까 차익 매물 나오는데, 바닥권 있는 종목들이 경기관련 바닥권에 있지 않습니까? 바닥권 있는 쪽에서 오히려 급등 나오는 것은 LG 패션이더라, 한섬이더라.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경기 쪽이 아니고 내수 쪽에 무게가 좀 더 실려 있다. 다만 많이 오른 데 따른 과열을 시키고 가자라는 쪽의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수하실 경기 방어주나 내수주 있으신가요? 종목들이 지금 뭐 다들 주종을 보고 있는데, 잠깐 뭐 보면은, 지금 뭐 최근 들어서 GS 리테일 조정 많이 받았죠. 이런 쪽도 뭐 관심 깊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리온이라든가, 또 뭐 빙그레라든가 이런 쪽도 관심 있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CJ, CGV 같은 경우도 조정 많이 받았으니까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아마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우 전문가, 이번 주 경기주와 방어주의 대결의 주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경기주가 일전 수준의 반등, 또 내수주, 방어주들은 조정을 받았던 구간인데, 워낙 험악하게 수급이 돌아가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거셌던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기준은 한 가지라고 합니다. 경기주의 또렷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수주와 방어주의 힘이 더 셀 것이다. 어제 LG 패션의 흐름을 보면서 이런 파악을 했고요. GS 리테일, 오리온, 빙그레, CJ, CGV 같은 내수주와 방어주 쪽에 접근을 권하고 있습니다. 게임 엔터보다는 향후의 코스닥의 반등에서 게임 엔터보다는 IT 부품 쪽이 좀 더 유리할 거라는 전망까지 해줬습니다. 한규수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 교수입니다. 네. 전문가님, 중국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해주셔서 중국 하면 떠오릅니다. 이제 한기수 전문가님이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 수준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 중국 관련주의 반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현재까지는요? 일단 제가 예상하고 있는 중국주들의 반등은 이제 서서히 시동을 좀 걸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셔도 최근 한 2, 3주 정도까지 저는 일괄적으로 지금 중국 관련주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라는 섹터가 아니라 현재 수출 관련주,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 쪽에서 그나마 중국주를 보고 있는 겁니다. IT와 자동차는 저는 대수는 하셔도 수익이 안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IT와 자동차주들도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또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 제가 분명히 이제 조정 가능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낙폭과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과 IT 자동차는 제외를 하고요. 현재 세계 경제 구도가 미국과 유럽은 경제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경제가 이제 하강 국면에서 벗어나서 여전히 장기적인 성장세로 이제 터닝하는 그런 모멘텀, 터닝 포인트에 와 있죠.
그래서 아직은 세계 경제가 반쪽짜리 성장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뭐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제 GDP 성장률이 그래도 좀 완만하게 진정이 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네. 11월 8일 중국 전인대 공산당이 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과 함께 중국 경제 지표가 조금씩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그에 따른 수혜주는 중국 관련주밖에 없고 그래서 중국 관련주가 지금 구간에서는 속도는 느리지만 반쪽짜리 경기 회복이기 때문에 속도는 느리지만 중국 관련주가 좋다, 더 안전하고 유리하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중국의 성장 추세는 추세지만 이게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발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전략 측면에서 종목의 매수하는 타이밍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중국 관련주 쪽에 매집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반등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보신다면 매집했던 종목을 지금 이 저항선 수준에서 매도할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중국 관련주 어떻게 매집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쪽으로 압축을 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종목에 대한 접근은 일단 오늘 당장이라도 지수가 이제 오늘 눌려주고 있죠. 뭐 오늘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좋은 뭐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중국 관련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압축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가장 확실하게 중국 관련주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은 네. 정유와 유화 그리고 기계 조선 쪽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라든가 이쪽은 뭐 기술적인 반등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볼 만한 단계는 아니고요. 그렇게 유화, 정유, 기계, 조선 쪽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겠고, 종목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두산인프라를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 우려감이라는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 조선주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빠졌던 대우조선입니다. 이제 수주 목표가 가장 빨리 달성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오히려 낙폭이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대우조선도 어제 갔다가 오늘 눌림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화준에서는 카프로 그리고 정유준에서는 GS 그렇게 4종목 정도를 저는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오늘처럼 지수 뭐 16포인트, 17포인트 빠져 있으니까 네. 그런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매집 전략을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보유 기간은 연말까지 정도인가요? 연말까지 보시게 되면 가장 확실한 그런 어떤 수익 전략이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느긋하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기수 전문가, 중국 관련주 매집 전략을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 정유, 유화, 기계, 조선 쪽으로 보시고요.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 대우조선해양, 카프로, GS, 연말까지 바라보는 종목들입니다.